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FOMC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연준은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2023년까지 제로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지금 일축을 한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지수의 상황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8% 상승하면서 33,015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기수의 S&P 500 지수는 0.29%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3,974선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좋았습니다. 0.4% 강세를 보이면서 13,52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아서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우리 시장은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상황은 좋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45명입니다. 지금 이틀째 400명대 중반대로 나타나는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078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79%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5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 살펴보시면 1.38%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4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시면 지수가 좋은 만큼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47종목이 오르고 있고 285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824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443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시면요. 그래프를 통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45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더 큰 폭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3,955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량은 개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4,278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한번 보시면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02억 원, 개인은 4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만 16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들어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굉장히 기분 좋게 오름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이 상향할 것으로 보이면서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83,3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대 더 큰 폭으로 올라줍니다. 14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LG화학과 삼성 SDI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는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는 3.6%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제 강보합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락분을 만회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더 좋습니다. 0.93% 오르면서 21만 8천원, 2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보실 종목은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흐름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여전히 지금 따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을 한 건데요. 지금 앞서서 장 초반에 VI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15%대쯤에서 VI가 걸리더니 그 이후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지금 더블 이후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따상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85.26%에 달하는 만큼 장내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걸 토대로 봤을 때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제약 바이오주인 종근당은 지금 악재가 나와 있습니다. 주가 굉장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8%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고요. 종근당이 제출한 임상 이상 결과만으로는 나파벨탄을 코로나19 치료제를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신세계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건설 윗꼬리와 아랫꼬리 모두 달면서 지금 음봉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1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요. 신세계화성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명 일원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토지 매매 계약을 위해서 신세계화성의 주식을 지금 19만 주를 95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요. 이렇게 공시를 하면서 지금 주가는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0개 종목 내에서는 시젠만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0개 종목 내에서 크나큰 이슈는 없는데요. 다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한번 보시면요. 이마트24와 그리고 영화관 CGV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다날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일바이오 보겠습니다. 무상증자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2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9일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는 모건 스탠리가 미국 대형 투자은행 중 최초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자사금융 자문가들에게 비트코인 소유가 가능하도록 한 3개의 펀드 출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비덴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6에서 7%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는 12,850원을 지나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더 잘 가고 있습니다. 거의 20%대에 가까운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가고 있는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빨간불을 켜낸 업종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장비와 서비스업, 운수창고, 전기전자, 제조업에서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짚어보시면요. 전거래일보다 못 가고 있는 업종에는 보험과 전기가스업이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은행과 섬유의복, 금융업도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장비 부품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의류와 금융, 종이목재, 의료정밀기기에서도 1%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좋은 만큼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송업종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1%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컴퓨터 서비스와 음식료, 담배, 출판, 매체, 복제에서도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 SDI, 네이버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KB금융과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아침에 뉴스 좀 보셨나요? 네, 봤죠. 네, 관심 종목이 딱 하나였죠. 네, 네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네네.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사신 분들은 네.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예전부터 근데 공모주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뭐 두 주, 한 주 이렇게 배정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한 주라도 배정 받았으면 뭐 10만 원, 20만 원, 한 주가 이제 배정 받았으면 한 10만 원 번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한 두 주, 세 주 하면 20만 원, 30만 원 버셨으니까 오늘 그걸로 이제 거하게 식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있는 게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미국 시장도 좋았어요. 네, 미국이 지금 사상 최고치, 네.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악재도 여러 가지 있고 한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8% 이상으로 치솟았죠. 네. 그래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하락했어요. 나스닥은 하락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뭐 괜찮게 마감했었는데 장중에 어제 1.5%까지 나스닥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복을 했었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회복한 게 이제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제레미 시걸 교수가 35,000포인트 간다고 뭐 그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자, 근데 33,000 되면서 이제 곧 35,000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목전에 두고 있고, 이 제레미 시걸 교수 말대로 이제 35,000, 뭐 나중에는 뭐 4만, 5만까지도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이거는 이제 연준이 발표한 성명에서 매달 1,200억 달러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좋고 2023년까지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 네. 그러니까 금리를 2023년까지 2년 동안 안 올리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금리 유지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요. 강한 경제 성장과 함께 완만히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뭐 수익의 회복과 매우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골디락스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골디락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는 골디락스 딱 적정한 그런 수준. 그런 것들로 지금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이 4.2%에서 6.5%까지 그러니까요. 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8%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맞아요. 뭐 전반적으로 연준이나 FOMC 측에서는 6.5%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어쨌든 GDP 증가율이 6.5% 정도를 보고 있고 이 경기 회복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성장률이 3.3%, 2023년에는 성장률이 2.2% 경기 이렇게 내다봤고요. 실업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2% 기록했던 실업률이 연말에 4.5%로 하락할 것으로. 그래서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니까 상당히 좋고요.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2% 정도인데 목표로 해온 2.0%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가파른 뭐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상황, 미국 뭐 시장의 경기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지금 33,000 됐지만 이제 또 35,000, 4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다우 지수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미국이 33,000을 갔으니까 네.
우리도 3,300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300. 네. 네, 이게 우리나라가 3,266이 최고점이었는데요. 네. 오늘 뭐 시장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장 괜찮게 네. 나타나고,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3,000 밑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조금씩 매도하면서 비중 뭐 80%까지 늘리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한 주식 비중 70%로 약간씩 줄이면서 현금 비중 10% 늘리면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현금 비중 한 30% 정도로 또 주식 비중 70%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가는 거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이게 돌발 악재 같은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경기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 안 돼요. 주식은 그렇죠. 유연하게 대처를 네.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확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박사님, 뭐 경제학 교수님들이 주식에서 손실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분석을 너무 많이 하니까 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확신해요, 확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이쪽 방향이 이쪽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은 그렇죠. 네. 떨어질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너무 확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비중이 너무 많이 실리는. 네, 종교처럼 생각하면 안 네, 되죠. 그래서 네. 항상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확정 이런 예상보다는 뭐 미래를 내다보는 예상보다는 대응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뭐 3,300 사실 갈 겁니다. 3,300 코스피 갈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언제 갈지가 그렇죠. 확정이 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인플레이션이나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경기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GDP 뭐 9위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원래 10위권 이렇게 됐었는데, 자 그렇게 약간씩 우리나라 또 근면 성실한 한국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뭐 성장을 해서 3,300 충분히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기분 좋은 커플링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또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도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일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약물이 일본 시장을 사로잡은 건가요? 네, 허주마입니다. 허주마. 허주마요? 네. 허주마가 이제 일본을 이제 44% 점령했습니다. 네. 야, 열도를 사로잡은 이 허주마에. 44%면 진짜 큰 수치 아니에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인데 허주마가 가파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야, 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2%, 막 2019년 2%였는데 지금 44%까지 성장해가지고 선전했어요. 네, 지금 뭐 트룩시마 또 네. 뭐 이런 것들의 외적으로 또 허주마가 일본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좀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이 높다는 거,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허주마가 어떤 약물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약물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허주마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 이게 원래 원 제품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허셉틴이에요. 허셉틴. 네, 허셉틴이 여기 있고 이거를 복제한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허주마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고, 근데 허셉틴을 알 필요가 있는데, 허셉틴 같은 경우는 로슈라는 회사에서 네.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유방암 치료제거든요. 그리고 위암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자 위암 치료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허셉틴은 로슈가 개발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만든 게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허주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게 항암치 효과를 갖는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이자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는 2012년 7월에 허가된 렘시마, 셀트리온에서 만든 렘시마에 이어서 두 번째죠. 자, 그래서 허셉틴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허셉틴도 제품이 좋아요, 원래 원제품 네. 자체가. 그래서 2015년에만 세계 시장에서 6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조 7천억 원 가량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품이 좋기 때문에 또 바이오시밀러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능력, 이런 게 바로 셀트리온의 기술력이죠.
자, 그래서 전이성 유방암과 조기 유방암 그리고 전이성 위암 치료 이런 것들 승인 받고 2014년에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 받았고요. 2016년에는 유럽 EMA 약품청에서 허가를 받았다,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이제 FDA로부터 허주마의 판매 허가 2018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뭐 한국, 미국 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그런 엄청난 제품이 바로 허주마고요. 지금 굉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유방암 환자 비중 그러니까 3주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여기 시장에서 3주요법으로 하는 게 환자 비중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 병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유방암을 때려잡을 치료제가 바로 셀트리온의 허주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에서의 비중이 아까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파르게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상승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본 비중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2019년 2월에 0%였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가파르게 진짜 짧게. 진짜 가파르네요. 네. 네. 그러니까 2년 만에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건데요. 와.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절반 가까이 장악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거의 일본을 우리가 식민지화한 거 아니냐. 허즈마르. 허즈마르 식민지화. 사실 오늘 영상 제목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네. 자극적이라서. 왜 좀 자극적인 걸 저희도 하죠. 그 상관없는데 너무 네. 식민지화 이러면은 또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까 해서 네. 그렇게 안 했는데 어쨌든 점령한 건 맞아요. 진짜 일본 열도를 제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2분기에 0%였는데 3분기에 2%였어요. 그러다가 4분기에 12%로 올라서고 두 자릿수가 되고 2020년 1분기 25% 됐다가 2020년 2분기 작년이죠. 작년 1분기에 25%, 작년 2분기에 35%, 작년 3분기에 39% 이대로 성장하다가는 지금 44%거든요. 이대로 성장하도 50% 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거 50% 넘어서 완전히 독점이 되지 않을까. 일본의 이 허주마 시장 점유율, 일본을 완전히 사로잡는 진짜 식민지화 시키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셀트리온의 정말 막강한 기술력과 네. 일본 이 국민들을 진짜 살려주는 정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우리가 치료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물건 하나 파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 팔면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 이 치료해 주는 거니까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자비롭게 치료해 주. 굉장히 뜻깊고 좋은 또 일본을 이런 점령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허주마. 네. 셀트리온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허주마 이야기를 오늘은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호재가 셀트리온에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재가 제 생각에는 주가에 반영이 잘 되지 못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호재들 언제쯤이면 주가에 다 반영이 될까요, 전문가님? 웃으시는데. 네. 셀트리온이 아직 숨고르기 중입니다. 아직 숨고르기. 숨고르기를 좀 길게 하는데 이게 숨도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쉬어야지 이게 또 내뱉는 들숨이 또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깊게 숨 쉬는 깊게. 깊게. 이게 심호흡이 중요합니다. 주식할 때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숨고르기를 마치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고 일본 국민들을 구하고 정말 오늘 좀 약간 국뽕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도 구하고 트룩시마 미국 구하고 유럽을 막 구하고 이런 세상을 뒤바꿀 만한 이런 전략들을 하나씩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셀트리온이 세상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 하면서 막 그러면은 셀트리온 회사도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 경영진들이 결국은 주가 끌어올리려고만 급급해 하면 안 되겠죠. 이 주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셀트리온의 내재 가치가 올라가고 세상을 바꿀 이런 정말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은 매출이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 나가면서 이 숨고르기, 심호흡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셀트리온의 세상을 바꾸는 모습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인 허주마가 일본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종목이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다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선한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눈물 표시를 해주셨어요. 18만 9천 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고점 찍었을 때 나올 걸 그랬나 봐요. 라고 점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SK이노베이션 오늘 시가가 22만 500원이고요. 지금은 21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2차 전지 배터리 오프. 네. 근데 이게 너무 제가 끄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오프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이 2차 전지 배터리가 만약에 2개가 있었으면은 이제는 1개 정도는 꺼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약간 반등이 나와서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제 각형으로 만든다고 했었죠. 각형으로 이제 도입한다고 그래서 파우치형을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형을 원래 폭스바겐에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판매량이 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대형 악재입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 상으로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각형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SK이노베이션은 사실상 뭐 가장 치명타를 맞은 LG화학보다도 더 훨씬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아까 전에 이제 시청자분이 비중 20%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2개 중에서 하나 오프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 개는 끄시고 비중 10%로 좀 매도를 하셔서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건의를 하셨던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보다 수익권이에요. 네, 수익권이기는 해요. 네.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20%에서 10%로 약간 줄여서 어쨌든 반 정도로 줄여서. 네, 익절을 손절이 아니죠. 익절이죠. 익절 그쵸? 차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대형 악재기도 하고 또 이게 원래 적자였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적자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고 또 LG화학과의 소송도 아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주말에 결과가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약에 주말에 또 뭐 패소했다, 물론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네. 선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또 지금 약간의 일말의 그 뒤집을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네. 안 팔고 있는 물량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뒤집어가지고 SK가 이길까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또 실망 매물이 또 다음 주에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분 네. 지금 의뢰를 하신 분 건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는 어차피 수익권이기 때문에 10% 가량 줄여서 가는 게 좋겠고요. 비중 10% 나머지 10%는 보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뭐 아까 오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개는 또 온이기 때문에 네. 온이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테마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 테마는 진짜 옛날부터 급등을 했어요. 뭐 2014년, 2013년부터 계속해서 그때도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근데 등락이 있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오르고 이런 걸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뭐 비중 줄이라고 한 거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그런 거지 이게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보시고 10%는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20년 3월부터 계속 올랐죠. 올랐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그분은 뭐 10만 원대에서 사셨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추세는 꺾였기 때문에 10%는 팔고 나머지는 그냥 장기 투자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계 회사와 뭐 이렇게 투자한 기업과 각형 배터리 탑재를 늘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다른 또 전기차 업체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나타날지 이런 것들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지금 폭스바겐발 악재를 받고 계속 잘 가지 못하는 업종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2차 전지 테마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SK이노베이션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소송도 남아 있는 만큼 지금 선한님께서는 비중을 20%에서 10%로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알아볼 종목은 오늘은 전문가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선의 시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시선에는 어떤 종목이 포착됐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현대차 우입니다. 현대차 우선주. 네. 네, 이게 7년 만에 최대 수익을 오. 달성한다라는 최대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야, 그래서 현대차가 또 이번에 또 자동차도 계속 만들고 있고, 뭐 아이오닉 5도 흥행을 하고, 네. 그렇잖아요. 전기차로. 그래서 국내에서만큼은 또 아이오닉 5가 또 이게 뒤집을 것 같아요. 전기차 업계를 또 꼭 막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잘할 것 같아서 전기차 판매가 지금 대단합니다. 작년 대비 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전기차 판매가 작년 대비 23%나 증가를 했습니다. 오. 야, 굉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네. 현대차가 아이오닉 5 잘 팔고 있고 또 이번에 기아차에서도 뭐 나왔는데 어쨌든 현대차랑 기아차는 같이 봐야 돼요. 현대 기아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기차라 많이 하죠. 현기차. 근데 네. 같은 계열사 회사고 기아차에서도 지금 뭐 전기차 하는데 그런 되게 호평받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 23%가 늘었고 올해 예상 영업이 6조 7,400억 원인데 2014년 이후에 7년 만에 최대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제값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등 이런 것들 생산성이 증가되고 전망이 낙관적으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말씀드리는데 네. 현대차 우를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는 네. 현대차 우가 현대차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줘요. 아, 우선주가 네. 배당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항상 배당 측면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배당.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배당 이거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종목을 만약에 갖고 가다가 매수했어요. 근데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물리면은 사실 저는 손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손절을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물렸다 한다면은 이거 3년 5년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3년 5년 가져가면 배당을 1% 2%라도 더 받는 기업은 버틸 수가 있는데 배당이 0%인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손절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배당을 준다는 거는 정말 이 회사가 그래도 우리 주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당장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갈증 때문에. 옆 사람이 물 달라고 했어요. 물 줄 수 있습니까?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요. 당장 내가 목이 제가 좀 말라서 맞아야죠. 땅이라도 파서 물을 네. 찾아내고 싶은데 네. 옆 사람이 물 달라고 하면 못 줘요. 네. 근데 이거 배당이 그런 거예요. 배당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는 거는 물을 주는 거거든요. 사막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도 먹고 살만하고 원래 곳간에서 이게 흥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배품을 준다. 비유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사자성어 네.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곳간에서 이제 배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옆 사람한테도 주고 주주들한테 환원 정차 해주고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가. 네. 이거 배당을 준다는 건 잘 되고 있다는 거고 현대차가 특히 우선주는 배당도 많이 주고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 장기 투자로 가져가든 단기 투자나 중기 투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이번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님도 뭐 좋은 말 했고 자신감 있어요. 이분이 이제 또 올해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뭐 이렇게 발표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 좀 꺾이긴 했는데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에서 꺾여서 현재 10만 원대입니다. 10만 원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13만 5천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 월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면 현대차 우는 예전에 17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2014년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14년 이후로 7년 만에 최대 수익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주가가 반영이 됩니다. 2014년에 수익이 좋을 때 17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014년보다 더 최대 수익이라 그러는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10만 원이죠. 네.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죠? 수익은 이때보다 더 지금 더 잘 나왔는데 네.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가는 반드시 수익 가치, 성장 가치에 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가치는 7년 만에 최대인데 그동안 좀 안 좋았어요. 수익도.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올라섰는데 이거 더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가치랑 비례한다고 보면 정비례한다고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12만 원, 1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만약에 뭐 안 간다 하면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그냥 장기 투자하시면 배당만 받아도 은행 네. 이자보다 많으니까 네. 충분히 전기차 판매 이런 것들로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현대차 우선주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점을 부각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리고 가치보다 주가가 더 많이 못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치와 주가는 정비례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에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마감까지도 이 기세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